여러분들 지금 테슬라 주가 보셨어요? 481달러 돌파했습니다. 481달러요. 미쳤습니다 진짜. 근데요 아직도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 보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BYD한테 밀렸네, 중국 점유율 떨어졌네 이러면서요. 솔직히 말할게요, 집어치우세요. 전기차 판매량이요, 그거 보고 있으면 평생 돈 못 법니다. 지금 주가가 미친듯이 오르는 이유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들 차트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세력은 다른 걸 보고 매수를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이유, 오늘 긴급 분석으로 영상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아직도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라고 부르십니까? 자동차 회사요? 그러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폭등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버스 떠나는 거 구경만 하시는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시장은요 테슬라를 토요타랑 비교하지 않아요. 현대차랑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랑 아예 비교를 안 한다고요. 그럼 뭐랑 비교하냐고요? 움직이는 AI 로봇이요. 테슬라를 시장은 AI 로봇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완전한 시각의 변화입니다. 아직도 믿기 어려우시죠? 그 증거 제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보세요. 자, 첫 번째 핵심 호재입니다. 여러분, 텍사스 오스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유령 택시가 출몰했어요. 유령 택시. 뭔 소리냐고요? 운전자가 비어있는 차예요. 이런 차가 도로를 달렸어요. 사람 없이요. 이거 찌라시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공식 확인했어요. 운전자가 없는 완전한 무인주행 성공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다고요. 보통 자율주행 테스트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있잖아요. 언제든 핸들을 잡을 수 있게끔요. 근데 이번에는요 아예 없었어요. 운전석이 텅 비어있는 상태로 차가 달렸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완전한 무인주행이에요. 언슈퍼바이즈드 시대의 개막입니다. 진짜 무인 시대가 왔다는 신호탄인 거죠.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볼게요. 그동안 테슬라 비관론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되냐? 언제 되냐? 맨날 이랬거든요. FSD 완성 언제 되냐? 로보택시 완성 언제 되냐? 일론 머스크 사기꾼 아니냐 이러면서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오늘부로 침묵이에요.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왜냐고요? 기술적 완성이 임박했거든요. FSD가 드디어 완성형에 도달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이제 뭐만 남았냐면요, 규제 당국의 승인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소프트웨어가 완성되면요 돈 버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왜요?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복사 비용이 거의 없거든요. 차 한 대 팔 때마다 FSD 구독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10,000대, 100,000대, 100,000대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폭발하는 거죠. 주가가 지금 481달러요?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기술적 확신의 결과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두 번째 핵심 호재가 있어요. 여러분, 댄 아이브스 아십니까? 월가 1타 강사예요. 웨드부시 증권의 수석 애널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이요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테슬라 목표 주가 600달러로 상향한다. 600달러요. 지금이 481달러인데요 600달러까지 간다는 거예요. 25%가 무려 더 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단순한 목표 상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테슬라 보고 게임 체인저라 그랬어요.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월가에서요 테슬라를 더 이상 자동차 회사로는 안 본다는 거예요. AI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주가가 춤을 춰요. 그런 사람이 600달러를 외쳤어요.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댄 아이브스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2026년은 테슬라의 괴물 같은 애가 될 거다. 몬스터 이어를 예고했습니다. 괴물처럼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봤을까요? 첫 번째, FSD 상용화예요.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보택시를 런칭해요. 새로운 수익 모델이 열리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요, 현금 흐름이 폭발을 합니다. 기존 제조업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이에요. 자동차 회사가요 차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요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어요. 마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주가는 2026년의 영광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반영을요. 똑똑한 돈들은요 이미 2026년을 보고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버스 안 타실 건가요? 여러분들, 세 번째 핵심 호재,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사이버캡 아시나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전용 차량인데요, 이게요 실물로 등장했습니다. 산호세 쇼룸에서 실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 CG가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진짜로 만질 수 있는 차가 쇼룸에 깔렸다는 거예요. 진짜 실물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생산 준비가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양산 체제에 돌입을 했다는 거예요. 로보택시 상용하여 이제 먼 미래가 아니에요. 당장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내일이요.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아직도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지금 상황을 종합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뭐가 터졌나요? 첫 번째, 무인주행에 성공했죠. 두 번째, 목표가를 $600로 상향했습니다. 세 번째, 사이버캡의 실물이 공개가 됐죠. 트리플 호재예요, 트리플. 동시에 3개가 터진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매도 세력들이요, 울고 있어요.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살려달라고요. 뭔 소리냐고요? 공매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한 사람들이에요. 테슬라 가격 떨어질 거다라고요. 이 정도 주가는 거품이다라고요. 이렇게 베팅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폭등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숏스퀴즈라고 하거든요. 이 숏스퀴즈가 터지면요, 주가를 더 밀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호재가 호재를 부르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거예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결론이 뭐냐면요, 전기차는 거들 뿐입니다. 본질은 AI 로보틱스예요. 하나씩 볼게요. 소프트웨어 어땠죠? 완전 무인주행에 성공했죠. 오스틴에서 실제로 증명해냈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월가의 AI 기업으로 재평가가 있었죠. 목표가는 $600. 하드웨어는요, 사이버캡 실물 공개했죠. 배치가 완료됐어요. 여러분, 지금 테슬라를 사는 거는요,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기차 판매량 보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파도 구경만 하고 계실 건가요? 올라타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도 이 파도는 계속해서 치고 있습니다. 올라탈지 말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테슬라가 $600를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테슬라 속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황이랑 실적, 밸류에이션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근데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과거와 현재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알아야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장기 성장 시나리오와 그걸 위한 전제 조건과 리스크까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중장기 전망은 크게 2가지 시나리오로 갈리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강한 재평가를 받는 시나리오가 있죠. 이 2가지 시나리오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를 단순한 EV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자율주행, 로봇까지 포함한 종합기술 기업으로 본다는 건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숫자로 검증이 되느냐, 이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볼게요. 전기차와 에너지,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전기차 성장률은 현재 둔화되어 있죠. 저가 모델과 원가 절감으로 어떻게든 점유율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과 메가팩 사업을 확대시키고 FSD 구동 매출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안정적으로 마진을 유지하죠. 완만하지만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는 이런 차트를 그리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조의 특징은 올라가다 갑자기 급상승하는 구조는 없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그린다는 특징이 있죠. 다음으로 시나리오 2번입니다. 로보택시랑 로봇, 레벨이 달라지게 되는 재평가를 받는 시나리오인데요. 먼저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주행거리당 과금 모델이 완전히 정착됩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과 물류의 인건비를 완벽하게 대체한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EV의 에너지, 모빌리티, 로봇까지 다 합쳐진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밸류를 뛰어넘는 새로운 멀티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주가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 2가지 시나리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만으로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언젠가 오른다. 이게 가장 위험한 한 줄 요약인데요. 성장 시나리오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기술적 병목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요. 규제를 통과해서 빠르게 사업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2가지 시나리오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조건이 충족돼야만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과제, 바로 전기차의 가격 전쟁 속에서 마진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뭘 했습니까? 가격을 인하하고 0% 할부를 주고 할인 프로모션을 해서 물량을 방어해냈어요. 그 결과는요, 매출은 높았지만 마진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BY나 중국 EV 같은 전통 완성차가 저가로 공세를 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공정혁신입니다. 기가캐스팅,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 원가를 낮춰야 돼요. 배터리랑 부품 구조를 개선해야 되고요. 지역별 공장과 공급망을 최적화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마진을 떨구는 게 아니라 원가 자체를 구조적으로 낮춰서 마진을 지키면서 파는 겁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요, FSD와 로보택시, 이게 지금 현재 스토리로만 있거든요. 이거를 현금 유릴 수 있는 구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현재 어떤가요? FSD는 구독을 확대하고 베타 테스트에 진행 중에 있지만 꾸준히 나오는 두 가지 문제, 안정성과 규제 이슈가 나오죠. 이 두 가지가 해결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요, 사람보다 안전하다는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규제 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고요. 수익성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게 실패하면 어떨까요? 자율주행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테슬라는 전통 자동차 밸류로 압축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지금 테슬라 주가는 FSD 프리미엄이 진짜 많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너지면 주가도 같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과제입니다. 에너지랑 로봇이 단순 영상용 스토리가 아니라 실적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 어떻죠? 메가팩 에너지 저장 옵티머스 로봇, 지금 이거 발표로 엄청나게 이슈를 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매출이랑 이익에 대한 기여가 나왔나요? 지금 거의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부분의 매출 성장률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봇을 도입했을 때 인건비 대비 확실하게 절감이 되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사업 구조를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야만 이 플랫폼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번 패턴을 분석을 해볼게요. 테슬라의 모델 3 초기 기억하시나요? 생산 지옥이라는 말이 있었고 공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증설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죠? 테슬라는 대량 생산을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테슬라가 이 병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기가 팩토리를 구축하고 공장을 자동화하면서 배터리 원가 구조를 개선해냈어요. 그러면서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수익성도 회복을 했었죠. 그 결과는 주가의 레벨이 말도 안 되게 바뀌었어요. 지금의 자율주행, 에너지, 로봇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이 병목을 뚫느냐 못 뚫느냐의 싸움인 거고 역사는 반복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 솔직하게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테슬라를 이렇게 제대로 보려면 정말 많은 걸 추적해야 해요. 분석해야 하고요. 원가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생산 효율성과 비용이 실제로 절감되고 있는 게 맞는지, FSD는 실제로 사고율이 어떻게 되고 가입자 수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규제는 어떤 식으로 변해가서 이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에너지랑 서비스는 실제로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생산 캐파를 확인해야 돼요. 공장이 얼마나 됐고 생산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런 거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분기별로, 한 달별로, 주별로, 일별로.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장 다니면서 가족 챙기면서 애들 학원비 걱정하는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돼 있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자료를 혼자 찾고 해석하고 타점까지 잡으라는 거? 진짜 솔직히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준비한 거예요. 위에서 말한 전제 조건들, 원가 구조의 변화, FSD 데이터, 에너지 매출 추이, 생산 캐파 변화 같은 것들을 제가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전제 조건들이 어느 시점에 어느 발표가 났을 때 이런 거를 기준으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조건부로 설정한 타점이에요. 이미 발표가 났을 땐 선반영이 되겠죠. 그렇기에 그런 어떤 발표가 나왔는지 그런 조건부를 설정한 타점이에요. 이 조건이 충족되면 여기서 들어가고 이 조건이 무너지면 여기서 나와야 된다. 이런 자료, 그리고 정보, 그리고 조건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리한 내용을 우리 필요한 여러분들께 저는 공유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유받냐고요? 지금 영상 하단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요, PC에서는 신청 페이지로 자동으로 가고요, 모바일에서는 문자창이 나올 거예요. 제 번호 자동 입력돼 있을 거고 제 번호로 테슬라라고 한 단어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영상에 댓글 하나만 달아주세요. 제가 힘이 날 수도 있고 직접 확인할 수도 있게끔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문자 보낸 걸 확인을 한다면 제가 직접 정리한 이 자료들 보이실까요? 이렇게 열심히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 안에 매수 매도 타점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런 자료 직접 그때 받아보시면 돼요. 그러고 매수랑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구독이 귀찮으세요? 좋아요라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더 좋은 콘텐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우석이었습니다.